윤석열이 지난 18일 목요일이었죠. 전주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을 했는데 이때 이제 전북 정치인들과 인사를 나누는 와중에 전주 의리 지역구인 강성희 진보당 의원과도 악수했습니다. 아시죠? 작년 4월에 재보궐선거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당선이 됐잖아요. 안혜욱 회장님은 그때 10% 득표하셨고 그래서 김건희가 대노했다는 소문이 있었죠. 어떻게 안혜욱 따위를 저렇게 출마시켜서 두 자릿수 득표를 하게 만드냐. 뭐 그랬다는 썰이 있습니다. 뭐 제가 뭐 확인된 건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강성희 의원이 국민의 뜻을 또 대변한다고 윤석열과 악수한 다음에 윤석열을 향해서 이미 지나갔어요. 악수하고 지나가는 윤석열을 향해서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하셔야지 하실 말씀 하셨네. 그랬더니 갑자기 경호원 4명이 갑자기 이 강성희 의원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가지고 행사장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윤석열은 이 상황을 보면서 아무런 만류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냥 지나갔다면 서울 올라와서 누군가의 조인트를 까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류하지 않았다면 잘했다는 얘기지. 사실 강성희 의원은 내 발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끌고 나갔어요. 이 경호처 요원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 손을 잡아당기고 소리를 질러서 경호상 위해 행위로 판단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나 대통령실이 제공한 영상을 보면 강성희 의원과 윤석열이 접촉한 시간은 매우 짧고 강성희 의원이 인위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게 없어요. 그 영상을 보면은. 얘네들은 다시 한번 들어봐라. 그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다시 봐도 팩트가 달라지지 않는데 얘네들은 이 관점의 차이로 호도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팩트를 왜곡시켜요.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진짜 이 진실의 그 무대에서 대화를 할 수 없는 놈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경호원들이 제압에 나선 시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이가 이미 강성희 의원을 지나가서 다른 참석자 3명과 잇따라 악수를 나누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렇게 경호 매뉴얼이 강압적이고 권위적이면 이걸 지켜보는 다른 나라 국민들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자, 근데 말이죠. 당시에 김용현 경호처장 이 사람이 이 영상을 보니까 경호원에 둘러싸인 강성희 의원 쪽을 향해서 팔을 휘두릅니다. 이 부하를 때린 거지. 야당 의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독려한 것으로 봐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인사하면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가 국정 좀 잘하라고 쓴소리 한마디 했다고. 이걸 가지고 입 막고 사지를 들고 끌어내?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 행사 도중에 기습 시위에 나선 장애인 인권단체 활동가를 제지하던 경호원들을 만류하면서 몇 분간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여러분, 아니 그런 대통령도 경험하셨으면서 어떻게 이런 무지막지하게 짝이 없는 이런 미친놈들하고 이렇게 우리가 미친놈들한테 이렇게 권력을 맡기셨습니까? 예? 아니 쓴소리 좀 했다고, 특히 좀 쓴소리 좀 했다고 그걸 가지고 국회의원을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틀어막는 일 일반 시민한테도 이러진 않습니다. 예전에 기억하시나요? 부시 미국 대통령 2008년 12월 이라크 기자가 신발을 던졌어요. 그때 기자가 이건 이라크인이 보내는 선물이자 작별 키스라면서 욕설을 퍼부었다고 하는데 물론 이 사람은 나중에 12개월형을 선고받고 9개월 동안 옥살이를 한 뒤에 풀려났습니다만 부시는 당시에 이게 허용되는 게 자유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기억하시죠? 콘돌리자 라이스 저하고 아주 여러 가지로 관계가 깊은 콘돌리자 라이스가 이명박 정권 때 한국을 방문했는데 막 그 도심에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시위가 벌어졌을 때 그 현장을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는 좀 시끄럽습니다. 손원재 한겨레 논설위원이 오늘 칼럼을 썼는데 집권 이래 야당 대표와 제대로 대화한 적도 없고 기자회견도 딱 한 번만 한 불통의 아이콘 윤석열. 바깥 목소리에 귀다든 대통령을 보고 신문고라도 올려보고 싶다는 국민이 적지 않다. 우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그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에도 신년 기자회견 하기 싫어서 박민희 장악한 KBS와만 인터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박민희 그러면은 어떤 기자를 보내겠습니까? 최경영 같은 기자를 보내겠어요? 최경영 기자는 지금 퇴사했습니다만 여러분 그 차지철 기억하시죠? 경호실장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같은 실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모양새가 안 좋다 해가지고 경호실장에서 경호처장으로 격하시켰죠. 문재인 정권 때. 그땐 경호실장이었습니다. 차지철이가 대통령의 심기에 거슬린다면서 이런저런 보고를 차단시켰습니다. 또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경호실장 하기 전에 국회의원 했는데 공화당 의원. 그럴 때는 그 야당 의원 찾아가서 주먹질을 했어요. 사람 보는 앞에서. 야당 의원을.
전두환 시절의 장세동 경호실장도 대통령 심기가 최우선이라면서 장관 면담 일정과 내용까지 간섭했다고 합니다. 문고리 권력이 됐겠네. 장세동이가 대통령 면접권을 손에 쥐고 너는 만날 수 없어. 너는 만나도 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기를 제왕으로 착각한 독재자와 아부꾼 경호실장의 환상의 조합, 아니 환장의 조합은 정권 몰락을 재촉했다. 손원재 기자가 이렇게 칼럼을 썼습니다. 자, 윤석열하고 그 김용현 어떤 관계인가? 윤석열에게 충암고 1년 선배가 바로 김용현 경호처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나마 국회가 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꼬라지를 보고도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다수당이 여당이 된다면, 국민의힘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총선은 민주주의, 민생의 운명이 걸린 그런 선거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